같이 부자 되기 카페지게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부동산 투자 단기로 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 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동산 장기 보유 자산의 관리와 절세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번 주에는 좀 이것저것 바쁜 일도 있었고 매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불로소득이나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것을 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살펴봤고,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서 그거에 대한 거 자꾸 얘기한다고 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갖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난주 방송을 보면 앞에서 그 좀 습 이러는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내키지 않는 것을 말할 적에 약간 습관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내키질 않아요. 저는 그냥 악법도 법이라고 주어진 범태들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피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그렇게 좀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앞에 여기 잠깐 썼는데 그건 그냥 보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보유하고 돈을 회수하는 금액과 수익률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앞에서 이게 보았던 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적에 뭐 똑같은 금액이다 나니까 똑같은 그 차익이 나다 나니까 이건 역시나 뭐 단기 보유가 많이 남고 장기 보유가 조금 남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액이 같은 경우에 기간별로다가 물론 구입가가 달라지죠. 달라져서 이렇게 해보면 역시 장기 보유가 그래도 좀 많이 남더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렇기는 하지만은 실제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기 뭐 물가 상승률을 5% 정도로 했는데 지난 뭐 한 10년 이전 또 한 15년 이전 그때로만 돌아가서 한다면 그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를 두 가지를 합하면 연 한 30에서 50% 가까이 됐던 해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대입을 안 하고 일괄적인 걸 주어줘서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안 나더라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안 나더라. 과연 이런 것이 장기 보유하는 것들을 장려하거나 또는 개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국토의 보존이나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자산 관리로다가 보아줘서 어느 정도의 혜택, 적어도 물가 상승률 내지는 이자 부담률 이런 정도 이상 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남는 그런 정도의 혜택은 좀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사자마자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땅은 다 회비 집어놔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도시화로 쓰는 거는 20%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해서 쓰고 있는 땅은 전국도의 20%도 안 되는 거고 80% 이상이 보존 유지 관리하면서 보존하고 또 유산으로 또 후대에 물려줘야 되고 이러한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잘 보존되고 잘 물려져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것들을 더욱 그 혜택을 줘야 된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속으로 물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로다가 모든 거를 그냥 개발만 해 치워버리고 단기로 뭐 사고 팔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원 목적이 생산과 보존에 있다고 기본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땅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개발하고 이런 그 일부 필요 불급한 것 이런 일부를 제한 나머지는 결국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를 해야지만 그래도 어, 되고 그렇게 하자면 결국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어떤 혜택도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 이걸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적에 어쨌든 여기에서 단순하게 주어졌을 때는 약간 장기 보유가 많지만 이 단기 보유 5년짜리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가상승률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회수 기간을 달리했을 때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이제 1억 원에 구입해서 10억 원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수익률을 다시 내본 거예요. 사업용과 비사업용,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자 이렇게 해봤을 적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이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사업용으로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사용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갖다가 투기로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투기 내지는 별로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보유 관리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회수해서 자원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긴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사업용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또 앞에서 회수액이 같지만 투자 기간이 다를 때에도 해보면은 비사업용의 경우 확실하게 이제 얕아져 버려요. 확실하게 얕아져 버립니다. 확실하게 얕아져 버리는데 이럴 적에도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비사업용은 조금 덜 먹게 되는데 예, 이때에도 비사업용은 내년부터 물론 또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데 이렇게 비사업용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거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과 보존에 사용하는 땅들 이렇게 또 조상 대대로 물려오면서 개발이라기보다는 생산 쪽에 더 치중하면서 하는 땅들이라면 그렇다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좀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다가 후대에 계속 물려주고 정말 나중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지금도 뭐 농경지 산야를 주로 농경지가 됩니다만은 이런 데를 신도시를 만들고 이 정부에서 필요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그동안의 우리의 선대들이 그 땅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그동안의 생산과 이용을 하면서 갖고 오다가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개발되기 전까지 또는 수용되기 전까지 이렇게 보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많이 달라는 것, 많이 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물가 상승률 내지는 금리 이상,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그 원가가 그 투자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시 금리 정도의 그런 정도는 보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매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할 적에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주한 거에 대해서도 그 공제를 해주듯이 장기 보유 공제를 좀 이중적으로 해줘서 뭐 80%가 됐든 100%가 됐든 이 정도까지는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도 상기 신도시 보상받는 분들을 많이 보다 나니까 50년씩 심지어는 뭐 10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상속을 이어오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가가 없다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녹여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 때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기 한 10여 년 전에는 배우자로 증여를 해서 요거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증여를 해서 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려받은 것 또는 내가 구입한 지 오래돼서 사용하는 거지만은 그냥 오랫동안 보유 관리만 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 상황 여건이 변하는 걸 봐서 이렇게 수용 보상이 개발이 된다든지 수용 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면은 그러기 좀 전에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싸게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투자액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사업용으로 바꿔서 이걸 하는데 농사 짓고 있는 땅 또는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산을 사업용으로 바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이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예. 증여를 해가지고 구입가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 재촌 작용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한 10년 전쯤에 배우자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라도 증여를 했다가 또 그 자녀는 배우자에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한 10몇 년을 텀을 두고 또는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지기 좀 전에 처분하기 좀 전에 이럴 때에는 그런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작정 내가 끼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고 실제 그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줘서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무작정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있는 데서 삼기신도시 이번에 수용되는 분들한테 오랫동안 뭐 한 2,000평, 3,000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 개발 소식이 나오기 좀 전부터 배우자 증여를 해서 좀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본인들이 그냥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만 배우자 증여를 했는데 지금 세금의 차이가 한 2억 이상, 한 3억 정도 가까이 납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그러면 이 정부에서 하는 대로 장기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더 불리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에 증여를 한다든지 자산 관리를 내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더라도 공평하게 장기 보유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번에 제가 상기 신도시를 하거나 또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서 했던 것 중에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또는 수익형이나 연금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자꾸 자산관리 또 법에 따른 어떤 합법적인 틀을 타고 넘어가는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악법도 법이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유튜브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이 장기 보유 공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혜택 또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이거를 사용하면서 또 보존하면서 후대에까지 물려줘 가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나중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보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정책 위반자들이나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한 20년 이상 내가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 증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장기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배우자 증여나 자녀 증여를 하면서 구입가를 높여가면서 자산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왕 어쨌든 내가 보유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담아보게 됐습니다. 그래, 이 글로 쓴다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린 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장이나 이런 데서 같으면은 정말 살에 딱딱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면 빨리빨리 들어올 텐데 예, 이번 글은 정책 위반자나 우리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서 우리나라의 산이나 농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잘 사용 수익하면서 또 보유 관리하면서 또 후대에까지 잘 물려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하자면은 지금의 이 세율 체계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고쳐주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 또 앞으로 그렇게 장기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가 장땡은 아니니까 중간중간 내가 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대응을 하시고 또 현재로서는 배우자 증여나 이런 거를 중간에 한 번씩 하시면서 해주면 많이 절세가 되니까 이왕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돈을 쓸 적에 좀 더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도 끝나가고 있으니까 또 아직 그런데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꾸준하게 경제에 관심 갖고 부동산 투자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